안녕하세요. IoT 옵스 개발을 맡고 있는 베스핑 블로거 조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하기까지 과정이 되게 험난했는데, 이거 개발한다고 한 3년 걸렸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오늘 좀 감회가 새롭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시피, IoT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IoT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디바이스 제조 자체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죠. 센서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IoT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대부분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IoT 활용하는 거죠. IoT 자체를 만들거나 서비스 자체를 만드는 게 비즈니스의 핵심은 아니죠. IoT를 가지고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도 구현하고 스마트 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각각의. TCO 이슈도 있고, IT 서비스 품질이 낮은 이슈도 있고, 요즘 고객이나 시장의 니즈는 다 AI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니, 사스니, 클라우드니 하는 거 다 알아야 되죠. 근데 그 검토만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생산업체는 IT 회사가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전문가분들이지 IT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검토하는데, 아까 랜드스케이프 장표에서 보듯이 너무 많은 것들 중에서 초이스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버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IoT 플랫폼이 해줘야 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IoT 서비스 영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첫 번째로 IoT 디바이스 자체를 관리하는 레이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통신 레이어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거를 통신해서 어디론가 보내줘야 되죠. 나중에 분석도 하고 하려면. 통신 레이어가 있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통신을 한다면 데이터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해서 분석도 또 해야 되죠. 단순히 아까 앞에 발표에서도 있었는데 10년 동안 모으기만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려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분석 레이어도 필요하고, 실제로 필드에 가보면 어플리케이션이 또 필요합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갖고 있던 서비스 화면이나 경영관리 화면이나 생산관리 화면이나 이쪽 관리 화면에 데이터를 연동해서 보여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API 레이어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요즘에 또 API 레이어에서는 모바일 앱도 거의 필수죠. 예. 그런 네 가지 IoT 서비스 영역을 IoT 플랫폼이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디바이스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 확장성도 제공해야 되고, IoT 디바이스는 되게 많잖아요. 한두 개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늘어나면 몇천 개, 몇만 배, 몇억 개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가 엄청 커요. 다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하나의 고객사에서 오는 데이터가 실제로 웬만한 사이트 포털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보다 더 많아요.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게. 거의 외부로 따지면 디도스 공격을 받는 듯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RDB로 IoT 플랫폼을 SI로 만들었다면 데이터가 조금만 늘어나도 사실은 고가용성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요즘에 또 너무 비즈니스가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빨리 시작해야 되고, 이런 네 가지 IoT 플랫폼이 해결해 줘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저희가 IoT 옵스라는 IoT랑 오퍼레이션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IoT 옵스라는 SaaS 솔루션을 만들게 됐는데, 저희 솔루션이 컨셉이 올인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랜드스케이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결해서 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리드 타임도 너무 오래 걸리죠. 검토하고 거기다 RFP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쓰고, 그 업체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따로 부르고, IoT 수집하는 업체 따로 부르고, BI 업체 따로 부르고,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컨셉이 원래 처음부터 올인원이었어요. 하나로 그냥 한 방에 다 제공을 해드리자. 근데 그거를 프로젝트 건건이 SI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SaaS로. SaaS라는 거 결국은 최종적인 꼴은 셀프 서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약간의 학습이나 교육을 받으면 직접 엔드유저가 조그만 것들은 바꿔 나가고 테스트비나 POC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셀프 서빙은 할 수 있게 SaaS로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IoT가
IoT 옵스라는 솔루션이 5가지 영역을 제공하는데 외부로 볼 수 있는 서비스 포탈, 그다음에 저희가 모바일 앱을 또 자동으로 제공을 해요. 가입하시면. 그래서 본인만이 쓸 수 있는 격리된 환경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OS 앱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앱 2가지 종류의 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IoT 핵심은 당연히 코어 플랫폼에 있겠죠. IoT 코어 플랫폼이 있어서 IoT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BI 솔루션도 내장돼 있고요. 별도의 BI 솔루션도 뭐 필요하지 않으시면 저희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미 구매한 라이센스가 있지 않으면. 그다음에 당연히 비즈니스 특성상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봐야 되는 저희가 여러 개를 분석하다 보면 유형은 사실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스마트 팩토리가 보고자 하는 대시보드는 유형은 다 비슷해요. 거기서 들어온 원천 데이터가 차이가 있을 뿐. 스마트 팜이 보고자 하는 유형도 비슷해요. 콜드체인이 보고자 하는 유형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제품 자체는 호리전탈 사스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제너럴한 영역을 커버해주는 솔루션이지만 비즈니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버티컬 사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버티컬 템플릿이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된다면 스마트 팩토리 버티컬 템플릿을 선택하면 그 기본적인 BI가 제공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노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엣지 플랫폼 솔루션 모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때 데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E30 안에 저희 엣지 플랫폼 레이어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탑재가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컨트롤 토픽을 날린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5가지 영역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보면 고객사의 기존 갖고 있던 서비스 포탈이나 경영관리 시스템이나 생산관리 시스템하고 뭐 같이 움직이거나 인베디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든 데이터를 오픈 API 레이어가 별도로 있어서 데이터는 다 오픈 API로 제공해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데이터는 API로 저희가 로우 레이턴시를 보장하는 API 서비스로 제공하니까 데이터 수집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따로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제가 스마트 팩토리라 요장표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엣지 플랫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오른쪽은 IoT 옵스 플랫폼 서비스 아키텍처고요. 중간에 저희가 오늘도 AWS는 같이 하지만 그린그래스가 엣지 쪽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픽스돼서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IoT 서비스를 쓰시면 IoT AWS 그린그래스를 자동으로 쓰시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린그래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 안에 이미 검증되고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도 저희가 이거를 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냐면 엣지는 나머지 사스는 클라우드에서 동작하지만 엣지는 당연히 물리장비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어떤 물리장비가 더 괜찮은 건지 굉장히 고민하고 호환성도 테스트를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협업을 해서 싱크 엣지 시리즈에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로 처음부터 제공할 수 있게 지금은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IoT옵스가 제공하는 키 기능입니다.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보통은 SI로 개발하면 대시보드를 SI로 차트 솔루션 몇 개 써가지고 X축, Y축 데이터 연동해서 만들죠. 그러면 나중에 그 차트 솔루션 X축, Y축 차트 추가하려면 또 SI를 또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BI를 별도로 따로 구매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뭐 파스로 해서 쓰시는 건데 저희는 그러려면 그걸 또 IoT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로 또 연동을 또 사람이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저희가 셀프 서빙한 사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IoT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하고 되고 처리되면 내부에 있는 저희 IoT옵스가 제공하는 빌트인 BI가 자동으로 연동돼서 차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는 직접 핸들링해서 수정하신 다음에 대시보드에 저희가 위젯처럼 배치해서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IoT 데이터 수집 관리도 저희 서비스 포털 UI에서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별도의 코딩이 좀 이따가 이제 바로 다음 세션에 데모가 예정돼 있는데 코딩을 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IoT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종 BI까지 가는데 코딩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데이터 토픽 메시지 정의 문서를 보시고 제이슨 포맷으로 그냥 제이슨 에디터에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관리도 제공을 저희가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실시간 이벤트 알림.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지만 IoT 데이터를 쓰는 IoT 디바이스를 써서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알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계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마트 팩토리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어떤 생산 라인에 온도계를 하나 스마트 온도계를 달아놨어요. 근데 걔가 뭐 95도로 10분 이상 지속되면 좀 있으면 불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불날 뻔했네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저스트 타임에 알림을 받아서 그 라인에 있는 뭔가 전원을 꺼야 불이 안 날 거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게 만든 게 실시간 이벤트 알림이고, 그게 연계되면 저희가 제공해드린 룰 엔진에서 컨트롤 토픽을 다시 또 디바이스에 다시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생산 관리나 운영 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라인에서 생겼을 때 바로 제어 신호를 날리고 관리자에게 그게 알림이 가고, 심지어는 저희는 뭐 알런나울은 저희 자사 서비스긴 하지만 연동이 돼 있어서 보이스콜 기능이 연동돼 있어요. 보통 카카오톡 같은 걸로 알림 오면 차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잘 때는. 근데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비즈니스라면 그거를 분류하신 다음에 보이스콜로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것도 에스컬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면 현장 관리자 담당자한테 1차적으로 보이스콜 알림이 가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3분 후에 바로 과장한테 다시 전화를 하고 쭉쭉 가서 한 10분 후에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자기가 프라이어리티를 설정해 놨다면 10분 후에는 사장한테까지 다이렉트로 기계가 전화를 하는 거죠. 불나기 일부 직전인데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IoT 디바이스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OTA 업데이트 기능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펌웨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비즈니스예요. IoT 비즈니스는. 그러면 펌웨어에서 보내줘야 되는 데이터가 바뀌면 펌웨어 자체가 업데이트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보통은 IoT는 강제로 업데이트하죠. 그걸 이제 FOTA라고도 하고 뭐 범위적 OTA라고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별도의 서비스로 존재를 해요. 근데 저희는 IoT 옵스 올인원이라고 컨셉에 맞게 OTA 업데이트 기능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IoT 옵스를 도입하는 SaaS를 도입하는 거랑 SI 개발을 도입했던 고객한테 저희가 2년 전에 만들어서 보내드렸던 견적서에 포함된 하나의 장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앞에 잠깐 약간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그 고객분한테 제가 만들어서 보냈던 거거든요. SI 개발할 때 원래는 SI 개발로 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IoT 플랫폼 개발을. 그래서 63멤버스가 나왔었어요. 이 공수 자체는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저희 회사의 다른 SI 사업부에서 뽑은 공수겠죠. 저는 뭐 SI 하는 조직이 아니니까. 근데 이쪽 사장님하고 뭐 IoT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서로 주제 발표하다가 자기가 IoT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발표를 보신 다음에 이걸로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제가 공수 0조 들었어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2멤버스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한 3년 동안 운영하신 시스템이 있으셨어요. 그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분석하고 저희 쪽으로는 기존 데이터를 다 유지하시길 원해가지고 분석 옮기는데 한 2멤버스가 들었고, 그러니까 4명에서 한 2주 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바로 저스트 온타임에 비즈니스가 중단 없이 해서 아직까지도 잘 쓰고 계셔서 홍보 영상에도 출연해 주시고, 예,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죠. 98%의 공수 차이가 있어요. 적용 범위입니다. 뭐 IoT 센서가 들어가는 비즈니스는 뭐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 된 것도 저희가 버티컬 템플릿도 있고 엣지도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요건만 맞으면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단 POC가 됐던 뭐 기능 검증이라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보실 수 있다. 그리고 SaaS기 때문에 저희가 뭐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사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한 달 구독료만 내고 한 달 POC 해봤는데 너무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바로 구독 중지하면 끝납니다. TCO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퍼페추얼 라이센스 된 상용 솔루션을 산다는 거는 정말 5년 TCO 다들 계산하시잖아요. 구매부서에서. 왜냐하면 한 번 사면 누를 수가 없잖아요.
사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의 적용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효과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IoT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한 달 요금이 저희는 사용한 만큼 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뭐 데이터를 몇 건을 보낸 만큼만 보낸다든가 오픈 API 호출한 건수만큼만 보낸다든가 이런 방식의 과금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바로 시작하고 컨셉을 정의해보고 써보시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직접 경험해 보신 다음에 실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시성이 향상돼서 IoT 비즈니스 통찰력이 뭐 향상된다. 이건 저희가 BI 솔루션이 제공해드리고 그 BI 솔루션 백단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올랩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올랩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건 X, Y축 좌표의 값들을 디멘전하고 팩트 테이블로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가 다 처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올랩 솔루션도 따로 구매를 하시고 고민을 하려면 굉장히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내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사스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SLA로 보장을 해드려요. 서비스 자체가 죽거나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SI를 프로젝트 하고 나면 운영 인력 따로 뽑아서 이게 만약 24 곱하기 7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면 야간 OP도 뽑아서 3교대 돌리고 운영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그 팀도 사실 사이즈가 늘어나면 필요하고. 근데 적어도 IoT 플랫폼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TCO가 안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게 데이터 기반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T 데이터만 갖고 경영에 대한 비즈니스 통찰력은 얻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DW에서 마트를 만들어서 IoT 라인에서 온 데이터하고 경영 성과 목표 데이터라든가 다른 데이터, ERP 데이터들 이런 거랑 조인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다시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ETL 과정이 필요하고 버추얼 마트가 또 필요하고 한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기종 DB, 타 시스템 있는 DB를 실시간으로 조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려요. IoT 앱스에서. 그러니까 마케팅 데이터, 뭐 세일스포스가 됐던 뭐가 됐던 데이터가 뭐 JDBC 드라이버만 있으면 저희랑 데이터, IoT에서 발생한 데이터랑 조인해가지고 복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비디오 잠깐 보셨던 고객 사례인데요. 여기가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갑자기 고객이 한 몇 달 만에 10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IoT 센서가 몇백 대 수준에서 몇천 대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가지고 시스템이 하루에 그 로그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공지사항에 그 서비스 공지사항을 보면 하루에 4번씩 5번씩 서비스 다운 죄송합니다. 다시 올릴게요. 이런 공지가 계속 오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여기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다 RDB 기반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솔루션들이 엄청 많아요. 국내에서 뭐 SI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IoT이긴 하지만 또는 스마트 팩토리이기는 하지만 우린 센서가 몇 개 안 되는데 공장이 작은데 하면 다 RDB로 사실은 구성을 기존엔 했죠. 그러다가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서비스가 받쳐주지 않아서 플랫폼이 받쳐주지 않아서 IT가 받쳐주지 않아서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긴 이런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거 도입하시고 여태까지 2년 가까이 계속 쓰고 계신데 단 한 번의 다운타임도 없어요. 아까 동영상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구축 기간도 사실 한 2주. 예, 굉장히 잘 됐고 더 좋은 거는 그 서비스 말고 후속 서비스들을 3개나 더 런칭할 수 있어요. 저희 솔루션 가지고. 근데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사실은 뭐 그냥 몇 가지 오픈 API 몇 개 더 필요합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의에 와서 저희가 SR 처리해 드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새로운 서비스를 다 한 거죠. 저희 거 안 썼으면 이걸 위해서 또 DB 설계하고 뭐하고 했으면 아마 그 저스트 타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못 만드셨을 겁니다. 저희가 AWS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있습니다. 사스 컨트랙트 유형으로요. 그래서 바로 구독 버튼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 누르면 바로 써보실 수 있어요.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켓플레이스 입점 과정이 굉장히 복잡 다난하더라고요. 검증하는 것도 많고, 예. 일단 저희가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건 다국어 처리가 다 돼 있다는 얘기를 와도 뭐 일맥상통하거든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앱스토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앱들이.
iOS 앱스토어에도 올라가 있고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죠. 예, 제가 안드로이드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 익숙치가 않은데,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가입하시고 바로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이거는 저희한테 컨트랙트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화면입니다. 밖에 데모에서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시보드, 현재 수집 현황에 대한 현황을 보여드리는 대시보드가 있고요. 뭐 IoT 특성이 맞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커넥션 되어 있는 디바이스 개수라든가 메시지, 실시간 메시지, 뭐 액티브 룰, 데이터 인아웃 현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디바이스 그룹이라고 해서 디바이스를 저희는 그룹이라는 이름을 해서 그룹핑을 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디바이스 그룹은 아반떼라고 보시면 되고, 아반떼인데 노란색 아반떼, 우리 집 아반떼, 전에 집 아반떼, 이건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아반떼는 디바이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을 등록하고 그 그룹에 속한 뭐 목록을 쭉 보고 세부 정보 보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UI로 돼요. 원래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디바이스 그룹을 만들고 나시면 디바이스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씩 등록할 수도 있고, 필요하신 경우 벌크로 기존에 돌고 있는 시스템을 마이그해야 되면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벌크로 저희가 싱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IoT는 프로토콜 메시지 토픽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약속이죠. 그래서 프로토콜을 여기서 정의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간단하게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를 여기다가 UI상에서 입력하시면 좀 이따 데모도 보여드리겠지만 입력하시고 엔드포인트를 저희 쪽으로 펌웨어에서 바꿔주시면,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보내야 될 주소는 지정을 해야 데이터를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한번 필요하죠. 펌웨어에서. 그걸 한번 해주시고 나면 싱크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키마 설계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스키마 설계가 자동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제이슨 포맷만 정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프로토콜 테이블을 만들고, 이게 이제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싱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러고 나면 오픈 API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익스플로러 메뉴도 있고요. UI 안에 이거는 이제 원천 데이터는 저희가 또 아무 가공을 하지 않아요. 그 원천 데이터 자체를 수집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는 SaaS이니까 이 해당 고객사 사이트에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안이나 저희가 데이터 자체를 뭔가 예전 방식처럼 DW는 사실은 원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맨 앞쪽에 제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기반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천 데이터 그대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저 형식을 가지고 나중에 AI에서 쓰시던 ML에서 쓰시던 원천 데이터를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제공을 해야 되시던 저걸 이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룰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알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룰을 UI상에서 만들 수 있고, 룰 자체를 저희가 안시 SQL 기반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안시 SQL은 어느 정도 개발자분이나 일반인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저희 기본적으로 안시 SQL 기반으로 돼 있고, 액션은 특정 토픽에 전달한다거나 텔레그램으로 전달한다거나 슬랙으로 전달한다던가 이런 액션들을 할 수 있고요. 좀 이따 다음 데모에서 제가 슬랙으로 연동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티컬 템플릿 화면인데요. 이것은 S모사랑 같이 했던 데모인데, 콜드체인 서비스라고 해서 냉장 유통 관련한 IoT 센서를 차량에 탑재한 다음에 그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동 경로 중에 그 센서가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된 거. 그러니까 즉 내가 정해놓은 임계치에서 진동이 특정 이상이면 차가 뭐 뒤집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임계점을 벗어난 데이터들을 따로 볼 수 있고, 찍으면 그게 GIS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희가 주소값으로 바꿔서 보여드려요. 근데 저희가 다른 데랑 좀 다른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국내 맵이 이미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카카오 맵, 네이버 맵,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쓰실 거면 구글 맵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쓰실 수 있고요.
오픈 API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기본 셋은 제시인데 IoT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 리스트를 본다든가 내용을 본다든가 전체 카운트를 줘야 한다든가 하는 오픈 API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커스텀 API가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경영 정보나 생산 현황 대시보드에서 보고 싶은 기존에 보던 포맷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셋을 정의해서 주시면 저희가 커스텀 API도 당연히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품 소개는